대만보다도 저희가 시가총액이 낮다는 것은 서로 왜 그럴까에 대한 분석을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한탄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박스피에 머물고 있고 대만은 이 정도 되는데 왜 한국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저는 반도체 업황이 좀 길게 간다고 생각해요. 매도 시점은 올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정한 매도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유니스트 교수 조은경입니다. 전 대학교에 갔을 때 경제학이라는 게 수식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를 경제학 하면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최적화한다. 이 최적화라는 게 뭐냐? 그게 미분을 해서 뭐 그 비용을 최소화한다든지 내 효용을 극대화한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계량화가 가능한 거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대한 그 시도는, 그러니까 이게 꼭 옳지 않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행동경제학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근데 한참 뒤에 나왔죠. 근데 이제 심리학과 경제학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 옛날 경제학자들 보면서 야, 경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넌 그렇게 이성적으로 행동하니? 그래서 이성과 감성이라는 부분, 감정이라는 부분을 사실 이게 잘 안 맞잖아요. 근데 이 안 맞는 부분을 가지고 인간이 항상 이성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야 하는 것이 행동경제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행동경제학 이론이 나왔고요. 그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잖아요. 다니엘 캐너만.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이 하는 생각이라는 책을 가지고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주식초등학교 여러분들도 내가 오늘 주식을 사는데 어떤 지식을 가지고만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식이라는 것은 움직일 때 유동성도 있고 펀더멘탈. 사실 펀더멘탈은 지식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켓 센티먼트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마켓 센티먼트라는 것은 사실은 감정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제대로 읽을 때 우리가 돈을 번다면은 내가 어떤 때는 내 감정에 휘둘려서 잘못하는 선택을 해서도 안 되지만 내가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경우 더욱더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감정이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더라. 그래서 감정은 정말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데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이 선거철만 되면은 정치가들이 어떻습니까? 감정을 읽기에 바쁘잖아요. 표심. 그러니까 표심이라는 게 그 심이라는 것이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표심을 읽을까?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 주식하시는 분들은 컨슈머 컨피던스 뭐 이렇게 인덱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컨피던스라는 부분도 사실상으로는 이게 뭐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경제라는 것이 감정이란 거하고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그런 상황에서 이성이 아닌 부분을 감성이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이 감정이라는 것이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꼭 비이성적인 분야인가? 요거는 꼭 아니라고 생각되고 행동경제학의 점유물만도 아니다. 그래서 감정을 제대로 봐야 한다. 그래서 제가 감정경제학이라는 얘기를 섞어요. 20가지 감정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전 또 우연히 발견한 게 필링 이코노미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신문을 보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디도 소비, 나도 소비. 그러면은 뭔가 하면은 저 사람이 소비하는데 나도 소비하고 싶어. 동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소비가 꼭 비이성적인 건가요?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샀는데 내가 좋아 보여. 좋아 보인다고 했었을 때 정말 등달아하는 소비는 다 나쁜 거다. 이렇게
그 전에 얘기했는데 얼마든지 저 정도면은 내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가격의 합리적인 가격에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필링 이코노믹스라는 부분을 쓴 거는요. 좀 이게 행동 경제학의 하위에 머무르는 감정을 한번 끌어올려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필링이라는 것이 이제는 그런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부수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behavioral economics잖아요. 근데 이거는 필링 이코노믹스라는 부분은 자 우리가 왜냐하면은 감정을 제대로 봐야 될 것이 중요한 게 마케터의 관점에서도 있고 투자의 관점에서도 있고 많은 사람의 의사결정 관점에서도 있고요. 또 정치인이 하는 정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필링 이코노믹스가 등장한 배경 중에서 중요한 것이 AI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일들이 세 가지 범주에서 일어나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피지컬 태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육체적인 업무란 말이에요. 근데 육체적인 업무는 누가 대신할 수 있어요? 로봇이 대신할 수가 있잖아요. 모든 산업에 걸쳐서 AI가 적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AI가 적용됨에 따라 가지고 인간이 사고하는 영역들을 AI가 침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것을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thinking economy라고 그래요. 생각 경제. 생각 경제가 있는데 경제의 축이 지금 생각 경제에서 감정 경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AI가 침범할 수 없는 부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좋아지면 그 필링 이코노믹스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부분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느냐? 감정을 잘 읽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업종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도 감정을 잘 읽어야지 그 고객의 감정을 잘 읽는 거다. AI가 지금 벌써 챗GPT라고 해가지고 감정을 읽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감정이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그러면은 감정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다. 이래서 이제 필링노믹스라는 것을 지어봤습니다. 후광 효과는 영어로 하면은 헬로 이펙트라고 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면은 로봇주 이런 게 뭐 삼성이 투자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기업이 투자한다. 그다음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준다. 며칠 전에 이제 저 PBR 주가 탁 올랐잖아요. 그처럼 이제 그게 이제 기업일 수도 있고 정책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 분위기일 수도 있고 2차 전지가 간대. 2차 전지 뭐 관련돼 있는 주식들 다 오르고 막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때는 펀더멘탈 상관없이 무늬만 있어도 가는 그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 후광 효과라는 게 나중에는 펀더멘탈을 수렴한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가요. 그러면 후광 효과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시장 주도주를 잡아라.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도주를 잡는 건 중요한데 저는 그것이 습관이 된다면은 모든 것을 요번에 가는 것들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그건 반대예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안정적인 것도 중요한 거고 이게 인기에 영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저는 안정적인 것에 뭐 이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 포션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타를 후광 효과를 입어서 단타를 거. 요건 그냥 펀더멘털 이과에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의 비율을 잘 조절해야지 여기 주식 초등학교 계시는 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매일 안 보겠어. 사실 매일 보는 게 오히려 약이 될 수가 있는 주식이 있어요. 뭐 장이 어떻고 뭐 그쵸. 왜냐하면 내 계좌가 녹아내리고 하루 뭐 보면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사실은 감정 경제에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감정 컨트롤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후광 효과와 관계없이 이 펀더멘털 이과에 가는 주식 이만큼 그리고 이런 후광 효과라는 부분은 이걸 가지고 가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꼭 손절 라인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시는 것들을 꼭 지켜야 돼요. 여기는 왜냐하면은 그런 내가 이런 약간 펀더멘털에 입각하지 않고 가는 주식들에 대해서 내가 이걸 위험 관리를 잘하는 성향이 있어. 그리고 나는 왜냐하면 이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거 작년에 사가지고 있다면 속에 천불이 나서 못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있다니까 제정신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 보면은 저는 중요한 게 잃지 않는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는 사람들, 작년에 사는 사람들 올해 거의 다 돈 벌었어요. 70만 원대, 60만 원대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산 거잖아, 솔직히. 근데 펀더멘털에 입각한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호강효과에 입각한 거는 그때는 잘 갈 수나 있는데 이것이 막차를 타면은 큰일인 거고,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본질에 수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반도체 업황이 좀 길게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뭐 물론 제가 종목을 말하고 그런 거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라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주식을 가지고 가는 것은 저는 문제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주식이 내렸다면은 이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단기적인 수익을 크게 안 난다,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 하시는 분들은 못 사시는 거죠. 근데 이게 내 돈이고, 그러면 올해 내년을 간통을 한다고 했었을 때 매도 시점은 올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매매를 잘 하시는 부분은 샀다 팔았다를 잘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진정한 매도는 내년에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오늘 삼성전자 그 실적 발표가 오늘 이제 저번에 나왔지만은 오늘 상세 실적 발표는 오늘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뭐 아직도 적자고 D램 부분만 이제 흑자로 전환한 건데, 지금 반도체 사이클 자체는 AI가 일단은 불러왔었고, 차량용 반도체도 저는 그 AI 관점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5단계까지 있잖아요. 근데 4단계는 이제 뇌가 없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4단계 되면은 자율주행으로 보는 거예요. 5단계는 무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은 레벨 2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크루즈 해가지고 발 떼고 이제 뭐 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뭐 그 최첨단 운전자 그 지원 시스템이라 가지고 ADAS라고 이제 있는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칩들이 들어갔던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레벨 2에서 이제 레벨 3, 4 이런 식으로 감에 따라 가지고, 왜냐면은 이제 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손도 떼고 눈도 떼고 나중에 이제 내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이 이제 자율주행이잖아요. 자율주행까지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전에 ADAS나 이런 걸 통해서 할 때 반도체가 되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차량에서 우리가 2040년 되면은, 그 전에 그런 기사를 한번 읽었는데, 내가 그 한 12달 동안 한 달을 차 안에서 보낸대요. 2040년이 되면. 그러면 차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때 되면은 이제 정말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의미의 자율주행을 누릴 수 있는데, 그때는 그리고 지금 갈수록 우리가 지금 뭐 전에 뭐 차 타실 때 뭐 지도 보고 가시고 뭐 아니면은 이렇게 뭐 했지만은 진짜 AI가 그 길 안내하고 거기에 뭐 어디 뭐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그 점점 발달되는 속도로 했었을 때 인포테인먼트라는 게 있는 거죠. 인포메이션하고 엔터테인먼트를 합성어인데, 이런 걸 할수록 그 칩이 되게 수요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PC나 뭐 요런 부분들에 지금 온디바이스 AI라 해가지고, 그전에는 우리가 뭐 클라우드나 이런 다른 쪽을 통해서 이제 그런 기계가 작동되었는데, 이제 기계 자체에서 AI를 탑재하는 기능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연상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뭐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이 최근에 와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그것이 어째 보면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성장이라는 것보다도 우리 사회가 점점 이 저성장의 굴레 때문에 자조적인 그 한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슬픈 자화상이라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 보니까 10대, 20대의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저는 저성장이라는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은 우리보다 가난하고 더 공부를 했는데 살기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내 자식들의 얘기들. 근데 이걸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그걸 봤을 때 사실은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저희 자신들이에요. 어째 보면은 기성세대가 그렇게 됐는 거고. 그리고 어째 보면은 성장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유일한 예외가 보면은 또 미국이란 말이에요. 되게 신기한 거는 우리나라는 GDP가 미국의 그 GDP 규모하고 비교하면은 말도 안 돼요. 예. 우리가 뭐 1조 뭐 7천억, 8천억 그 달러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GDP가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 뭐 시총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보면은 미국의 시총은 우리 뭐 전 세계 주식 시장의 60%를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 시총이 우리 전체 시총을 능가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고, 대만이 우리보다 GDP가 반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시총이 갈수록 더 커지잖아요. 그는 이제 TSMC라는 스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스타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우린 과연 스타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이 미래 세대가 가져가야 될 먹거리가 있는가? 이거 관점에서 저는 저성장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부수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을 끌고 갈 차세대 미래 성장 동력이 뭔가. 아까 AI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AI 얘기하지만은 주식시장에서 AI 하는 거 했을 때 실체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잖아요. 과연 우리가 실체가 있는 AI 관련된 것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실체가 되게 없어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바이오 하면은 그 오랜 기간의 업력으로 해가지고 산학연이 협력해서 오랜 기간 했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뭐 무늬만 바이오라는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바이오주 뒤였어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 문법은 다 알아요. 우리가 이런 산업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아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부분들을 대만보다도 저희가 시가총액이 낮다는 것은 서로 왜 그럴까에 대한 분석을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제 한탄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이 분명히 이게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낮았는데 이렇게 같아졌다가 거의 더블 됐잖아요. 이런 상황 자체가 그 주식시장에서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뭐 에코프로 BM에 관련해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그럼 정당화되느냐는 게 시장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평가할 때 그렇게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글쎄 좀 애매한 시장이 아닌가? 근데 그렇게 취급받는 것이 경제도 그렇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저성장이라는 부분을 작년보다는 올해가 성장이 더 좋아지는 거는 맞죠. 작년에 성장률이 너무 작았잖아요. 2%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올해도 뭐 2%가 안 된다는 쪽도 있지만은 뭐 컨센서스는 2.2였잖아요. 그러면 2.2% 정도 더 되는 성장을 가지고 하느냐. 근데 이게 앞으로 더 문제란 말이에요. 더 성장률이 더 낮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런 속에서 한국 주식시장도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가 고성장을 했는 부분들은 분명히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컸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 기대어서 우리가 뭐 종국이 WTO 가입하고 그러게 따라가지고 뭐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했는데 더 이상 이 공식이 성립이 되지 않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you are on your own이 그 주식시장이나 어떤 개인의 삶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이런 부분일수록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다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 뭔가 하면 우리가 구조조정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비용, 개인 가게를 꾸려나가는 마찬가지잖아요. 정해진 비용을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지출을 하고 거기에서 투자를 하고 이러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서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게 구조개혁을 한다는 부분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AI가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미국에서요? AI를 발견하고 생성 AI가 나오니까 구글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해고하게 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해고하니까 어떻게 주가가 올랐잖아요. 메타가 그때 주가가 굉장히 헤매었을 때 메타는 오히려 사람을 잘랐어요. 근데 그것이 메타의 주가에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돈을 버니까. 근데 여기에서 미국은 해고의 어떤 자유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나라이지만은 그 해고한 인력이 다른 쪽에 가서 흡수할 만큼 그 나라가 탄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째 보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는 제적인 게 된다면. 근데 우리는 사실은 뭔가 하면은 모든 것들을 기득권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놓지 않아요. 그리고 내 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사회적으로 타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AI 시대인데 그러면은 AI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미국처럼 행동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그러면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돼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OECD 빈곤율 1위 그리고 뭐 자살률 애들 1위 뭐 이런 식으로 사회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이 이게 어느 한 정부의 일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에 들어왔는데 이거를 그냥 레토릭으로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근시안적인 거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축적된 결과는 축적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정치적으로나 아니 경제적으로 모든 국민이나 정치권이나 이렇게 합심해서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이 희생 없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희생하고 보다 더 포용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화두를 함께 잘 이끌어 갈 때만이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야지 이거 오늘 뭐 주식을 얘기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시장이 효율적이고 그 나라가 성장을 잘해야지 주식 시장도 잘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박스피에 머물고 있고 대만은 이 정도 되는데 왜 한국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우리가 중국과 함께 의존해왔던 동반해왔던 삶이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또 우리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거고 TSMC와 같은 기업을 더 못 이룬 우리 자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인 거고 그러려면은 우리 기업이 진짜로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제도나 이런 것들도 친기업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월 1일 날 우리 이제 보면서 시장이 어떤 부분에서 잘 되어 있고 어떤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무역 통계를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러면 이제 방향성이 이제 어느 정도는 나오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측을 한다 했을 때 이제 반도체 부분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반도체는 이제 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경기 사이클 관련된 주식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경기 사이클 되어 있는 주식이라는 게 정말 사이클을 전혀 안 탈 수는 없지만은 너무나도 시클리컬한 전형적인 비즈니스로 돼버리니까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아닌 경기를 들타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라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경기에 민감한 산업으로만 쌓여 있다는 것이 이게 되게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도 처음에는 신성장 동력이니 이런 걸로 얘기했지만은
반도체는 그래도 D램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HBM도 그렇고 초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잘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2차 전지라 했을 때 이게 초격차를 누리는 산업인가? 초격차를 가질 만큼 우리가 기술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뭔가 하면은 우리가 NCM하고 뭐 LFP 배터리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너무 비하하거나 어떤 거를 국뽕으로 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들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뭔가 2차 전지에도 새로운 기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초격차 기술을 과연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봤었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퀘스천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반도체도 보면은 지금 그 D램 가격이니 현물 가격이니 이런 거에 가격에 따라 가지고 고정 자산이 얼마인가에 따라 가지고 전혀 움직였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전기차도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이게 2차 전지라는 것은 결국은 전기차의 수요에 의존하는 건데 이게 지금 얼리 어답터들은 다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려면은 뭔가 하면은 뭐 지금 현재 그 차에 비해서 이것들이 획기적인 장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가격이 되게 싸야 되는데 그러면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재 의존도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이게 리튬 가격의 의존성이 되게 크다든지 아니면 이게 뭔가 하면은 뭐 중국의 LFP 배터리를 가지고 썼는데 이거하고 봤을 때 큰 차이가 옛날에는 많이 났는데 지금은 별로 안 나. 그러면 이게 그게 초격차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규모의 경제를 또 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옛날에는 세계를 겨냥해서 반도체 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누렸어요. 근데 이런 거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뭔가 있을까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퀘스천 마커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장 동력이라는 레토릭을 썼지만은 그래도 반도체는 초격차, 그다음 조선업은 그래도 지금 뭔가 하면은 초격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동차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잘 이끌고 간다. 근데 2차 전지 이 부분도 지금 뭐 비하하고 그러는 거는 절대 아니지만은 중국을 하고의 관계에서 이거 굉장히 지금 우리가 우호적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호해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누리는 혜택인데 그거를 제외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있을까? 근데 굉장히 우리나라가 NCM 관련해가 삼원계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제 그 이 LG화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LG 에너지 솔루션 나왔잖아요. 그리고 SK 뭐 온이나 삼성 SDI나 뭐 이런 셀 기업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또 양극재 회사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위대한 거는 지금까지 사실이고 그 속에서 밸류체인을 잘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인데 이게 과연 초격차 기술인가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퀘스천이 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초격차 기술로 가기 위해서 산학이 굉장히 협력해야 되고요. 바이오 부분이 저는 사실 제일 안타까워요. 이제 뭐냐면은 이제 뭐 우리가 뭐 그 반도체도 이게 뭔가 하면은 뭐 설계는 저 미국이나 하면서 부가가치 높은 거는 저쪽에서 미국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이런 쪽을 보면은 결국은 뭐 이렇게 파운드리 업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과연 지금까지 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지만은 획기적으로 뭔가 그래서 과연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와 우리가 또 일본을 보잖아요. 근데 일본을 보면서 그 사이에서 한국이 지금까지 이만큼 걸어오는 것들은 우리가 자랑스러워 해야 해요. 근데 앞으로가 이제 더 문제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글로벌 전략을 하는 건데 이제 글로벌 전략에서 우리가 결국은 뭔가 하면은 틈새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봤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뭐 그 반도체나 바이오나 왜냐면 이게 제약 바이오가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가야 되는 거고 우리 또 2차 전지 시장도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커지잖아요. 그런 걸 봤었을 때 이런 지금 얘기되는 산업들이 중요하고 AI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제대로 된 AI가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더더욱 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또 정부에서 우주 그
우주청 뭐 정식 이름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우주항공청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것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산업들이 문의만 있을 게 아니라 이제 그 갖고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을 자꾸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게 하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기업이 잘 돼야지 나라가 잘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는 것이 어떤 특정 분야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게 뻗어나가고 중요한 거는 그런 섹터보다도요 이제 마인드를 글로벌하게 가지고 생태계 경제를 하는 것이에요. 생태계라는 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한국이라는 생태계가 해서 우리가 뭔가 하면은 오늘 하나 특정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로벌 생태계에서 일원으로서 내가 한국에 없어서는 안 돼. 우리 반도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생태계를 전체 세계의 생태계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이 생태계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그 전체 전기 자동차라는 플랫폼 하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런 플랫폼이 한국을 없이는 안 돼 하는 생태계 안에 우리가 올라타는 거죠. 자, 위대한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CS 윈드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 CS 윈드는 뭐예요? 타워라는 것의 업체 1위예요. 그러니까는 해상풍력에서 이 작대기처럼 만드는 것의 1위잖아요. 요것도 뭔가 하면은 글로벌 생태계를 잘 타서 1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베스타스라는 해상 풍력이나 이런 쪽의 구조물을 만드는 것 중에서 베스타스하고 협력을 해서 세계 1위로 발돋움한 거잖아요. 자, 이것만큼 우리는 이제 뭔가 하면은 전 세계의 대형 플랫폼들에서 같이 함께 협업해서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서 1위 기업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을까?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진정한 성장 동력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특성상 정부 관료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울산에서는 경제부시장을 하면서 이제 산업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그래서 왜 감정 경제학이라는 게 중요한가 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인 사람들로 바뀌어야지 그게 사실은요, 우리가 자본을 투자를 많이 하고 노동을 투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경제는 심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 스스로 자조해서 미래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우리가 바꿔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저출산 문제도 그래요. 이게 저출산 문제 냉정하게 말해보면 정부 관료 입장에서 보면은 출산율을 장려해야 되고 그래야지 노동이 더 올라가가지고 이게 성장률이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돼요.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애를 낳는 것이 코스트가 되는 거로 세상을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정부하고 이 개인과의 사이에서의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것에서는 이것이 애를 낳는 거는 당신 선택이야로 했었을 것을 인정해 주느냐 아니냐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부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력은 인구가 중요하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미래를 바라봤을 때 인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구름이해요. 솔직히 말해서. 노동력이 없으니까 뭐 저출생도 적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근데 사실은 이런 패턴을 우리가 계속 상정을 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일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아기를 안 낳는 쪽이 아니라 아기를 낳는 쪽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술이 발전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수렴을 하면서 경제라는 것이 흘러갈 거고 우리나라라는 것은 굉장히 DNA가 우수한 DNA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기나 흥이나 그러니까 기상이 스피릿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 조이, 흥, 그다음에 이제 정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만도 잘 살린다면은 이런 것이 훌륭한 생산 요소가 되고 이게 결국은 뭐 저출산에 있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 어떤 치료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결과물인데. 그럼 결과물이라는 것을 어떨 때는 저출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해결을 해야 되지만 이걸 너무나도 하나의 방법으로 돈을 주고 뭐 해결하겠다 이런 것에 집착을 가감히 어떤 경우에는 버려야지만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관점을 우리가 조금 옛날하고 다르게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게 우리가 미래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순혈주의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이민해가지고 누가 다 찬성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각도를 달리해서 바라보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또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